네, 저는 디지털 여행 가이드 야니입니다. 디여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캔바 저희 또 별도의 소모임이 또 별도로 있어요. 디여행에서 하는 거 말고 대불수에서 하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오늘 주소를 드려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오셨든 상관이 없고 저희가 여하튼 캔바라고 하는 게 이러한 디자인을 디지털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유료로 구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뭐라도 좀 만들어 봐야겠는데 내가 잘 사용을 못하다 보니 이거를 잘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완전 왕초보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PC로 접속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줌으로 공유가 돼 있어서 화면이 완전히 다 본인 스크린을 다 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렇게 요 상단에 보시면 마이너스나 아니면 요렇게 복사된 거나 X나 요렇게 있죠. 요 가운데 이전 크기로 복원하는 요 부분을 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조금 작아들어요. 그렇게 작게 한 상태에서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그러고서는 이 방향 키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시는구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따라 얘가 조금 잘 이루어지진 않네요. 자, 근데 바탕이 윈도우즈 상태에선 안 돼요. 여하튼 이렇게 윈도우즈 창이나 뭔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윈도우즈 키로 왼쪽, 오른쪽 눌러보시면 한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제가 반쪽만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거니까 나머지 창은 반대, 오른쪽 편으로 띄워 놓으시면 제 화면을 보면서 본인 화면을 직접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면 지금 줌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해도 그 아래쪽에서 띄울 수 있으니까 본인 창을.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선우님 이해 안 되세요? 네. 지금 전체 창이 띄어져 있죠, 줌이. 근데 왼쪽 편에만 지금 제 화면이 보일 거예요. 캔바 띄어 네, 있는 거. 네. 네, 그러면 본인이, 크롬이든, 익스플로러든, 아니면 뭐든,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세요. 하나 띄우고, 이 오른쪽 하얀 배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본인의 익스플로러 아니면 그 창을 띄워서 그쪽에서 캔바를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왼쪽은 저의 화면을, 오른쪽은 본인의 캔바 화면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제 자, 화면을 어디서 띄우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컴퓨터 안에서 네, 인터넷 띄워놨나요? 접속하는 브라우저? 네. 네. 그거를 줌 위로 갖고 오실 수 있을 텐데. 자, 그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걸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네. 자, 알트는 밑에 자판에 알트, 왼쪽 손으로 알트를 누른 상태로 그 위에 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탭을 누르면 내가 띄워놓은 창들이 나오거든요. 그 창 중에 캔바 띄워놓은 창을 위에다가 올려놔 주셔요. 알트하고 뭐예요? 알트하고 탭, 탭. TAB, TAB라고요. 왼쪽 숫자 키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어요. 자, 지선우님, 오른쪽 네, 보지 말고 왼쪽. 네, 내 네, 탭, 탭. 왼손. 자, 네, 엄지로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손으로 바로 위에 탭을 누르면 돼요. 예. 나 이걸로 보여주면 되지. 잠깐만요. 참. 자, 이것도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셨던 그런 기능이라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캔바를 수업하게 되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제 손을 보시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탭 키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창들이 있어요. 이 중에 네, 요 캔바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본인의 캔바 창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지선우님 되셨을까요? 아니, 보이는데요. 저 알트하고 혹시, 탭을 누르면 보이긴 하는데 누르니까 왜 그 창이 안 뜨죠? 그러면 Alt 탭을 누른 상태에서 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한 번씩 이동하면 누르면 옆으로 이동을 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계속 이동해 보세요. 탭을? 네, 탭. Alt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탭을 탭은 누르면 창이 옆, 지금 3개가 떠 있는데 네, 그중에 Alt는 이제 계속 누르세요. 손 떼지 마세요. 네. 원하는 곳으로 탭을 이동을 하면 그곳이 네. 선택이 되죠. 어떻게 네. 선택이 되냐? 아이고, 이거는 캡처가 안 되네. 선택이 되면 선택됐을 때 손을 놓으면 돼요. 아, 자, 됐는데요? Alt 키에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네. 이 창에서 탭 키를 누르면 선택되는 게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러면 원하는 곳에 갔다가 배치를 하면 얘가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테두리가 선택되는 게 보여요. 여기서 손을 놓으면 그 창이 올라옵니다. 근데 안 되지. 네. 줌으로 듣고 PC로 보고 이러면 안 되나요? 아, 줌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네, 네. 화면이 워낙 작아서 네. 음, 본인이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화면이 워낙 작아서 그거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PC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작업을 할 거거든요. 스마트폰으로도 캔바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캔바의 장점이 그거예요. 스마트폰과 PC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점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파일을 업로드할 때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할 때 일반적으로는 PC로 옮겨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PC로 옮겨서 PC에 저장한 다음에 그 PC의 파일을 이런 곳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업로드할 거 있으면 PC에서 컴퓨터로 캔바 작업을 하다가 그냥 놔두고 스마트폰으로 캔바를 들어가요. 그러고 거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해요. 그러고 그냥 스마트폰은 나와 버려요. 그러면 파일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 사용하면 돼요. 자, 반대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한 걸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PC로 올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편하니까 저장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PC에서 작업을 했었던 걸 PC로 저장하지 말고 그냥 작업한 거 놔두고 스마트폰에서 들어가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요것도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캔바는 스마트폰과 PC가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저희가 사용해야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정 안 되시면 그냥 오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캔바 접속은 하셨죠? PC는 캔바를 설치할 필요 없이 캔바 홈페이지 화면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가장 처음으로 지금 저처럼 로그인이 된 분이 있고 안 된 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로그인은, 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하기 누르면 본인 이메일 주소 누르면 바로 로그인 되니까, 가입되니까 그거까지는 본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보면 아직 작업보다는 조금
화면을 먼저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해야, 자, 보시면 캔바라고 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부분은 그냥 누르면 바로 이 캔바의 홈으로 올 수 있습니다. 뭐 캔바 로고나 홈이나 똑같은 작용을 하고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이게 캔바의 장점이죠. 미리 캔버스고 캔바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만들어서 등록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찾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 내 사진만 갖다 넣거나 내 글귀만 갖다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또 장점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초보자가 만들어도 전문가의 느낌이 나요. 초보자가 만들었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전문가 포스가 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자이너를 특별히 고용을 하거나 출력할 때 출력 업체에다가 별도의 디자인 비용을 냈지만 지금은 디자인 비용을 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만들어 출력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템플릿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부터 개인적으로 초대장, 카드, 뭐 이력서, 뭐 청첩장 이런 것까지 다 있고요. 비즈니스용으로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서나 아니면 웹사이트, 이걸 웹사이트를 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나 아니면 마케팅용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템플릿을 선택하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식이 다양해요. 템플릿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디자인 만들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검색을 해서 원하는 특정한 템플릿을 검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요 아래 버튼으로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거. 먼저 종이의 크기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거나 디자인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이 메뉴들을 한번 둘러보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개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단체로 묶어서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개인으로, 나 혼자 그러니까 무료로 저도 지금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눌러서 팀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템플릿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 프로젝트가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저장된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폴더로 나눠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냥 순서대로 쫙 나열돼서 이렇게 저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폴더를 만드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내가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폴더 나중에 요거는 초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프로젝트에 내가 만든 디자인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도구로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메뉴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설정이나 여기 고객 상담, 뭐 앱 다운로드,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쓰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처음엔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정사각형 사이즈로 할 거거든요. 인스타그램 정사각형 사이즈라서 자, 캔바 홈에서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소셜미디어
이쪽에 아까 템플릿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냐 스토리냐. 스토리가 길다랗게 돼 있고요. 게시물은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느 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게시물 아니면 디자인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템플릿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네, 요 맨 위에. 자, 오늘은 제가 검색어를 우리 D여행방에다가 오늘 드린 거 있죠? 잠깐 검색어를 한번 해서 드릴게요. 제가 아까 검색어를 따로 저장을 안 해놔서 여기서 이거를 뒤로 말고 블로그 복사 허용으로 해서 복사를 해놔야 보시는 분들이 요 문구를 드릴게요. 명언으로 해도 꽤 많이 나오는데 왜 복사가 안 되지? 자, 요거를 줌 채팅창에도 하나 올려드리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뭐 단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QUOTATION QUOTATION 그러면 이게 인용문이라는 건데 전혀 다른 게 나와버리네. 잠깐만요. 하던 방식이 아닌 곳에 와서 네. 자, 여기 인용 문구들이 있는데, 모든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정사각형 사이즈 외의 것까지도 다 검색이 돼서 그래요.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요 카테고리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다시 또 한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카테고리에서 검색하기보다는 저희는 인스타그램 여기서 게시물을 만들 거라서 요 게시물에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디자인 만들기 여기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디자인 만들기 인스타그램 게시물 요로 들어갈게요. 요게 훨씬 더 네, 이렇게 하면 보이죠? 자, 디자인 만들기에서 여기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러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안에서만 검색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이의 크기가 딱 지정이 되고요. 이 종이에 맞는 것들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템플릿 검색이라고 아예 인스타그램 그 안에서만 검색을 한다라고 나와서 원하는 크기로 딱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QUOTATION 요거를 치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명언으로 치셔도 돼요. 요거를 명언으로 검색을 한글로 하셔도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많은 디자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추천 템플릿에서 원하시는 거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하나 선택하셔요. 내 마음에 드는 그냥 디자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추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요 곳에서 원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왼쪽 메뉴만 한번 보려고 제가 약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오른쪽에 살짝 안 보이는 거 괜찮아요. 메뉴들만 볼 겁니다. 추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예시들 중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소라고 하는 거는 그림들, 자그마한 이미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GIF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을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꽃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꽃이 이렇게 검색되어서 나오고요. 여기 그래픽을 전체 보게 하면 그래픽으로 된 꽃들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를 잘 사용하면 요소가 굉장히 예쁜 게 많아서 내가 담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그러한 요소들을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업로드 항목은 업로드하는 거죠. 파일을 내 PC에 있건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있건 이거를 업로드 하시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있는 거라면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업로드하고 그냥 나오기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자, 지금 화면처럼 아예 텍스트가 있는 경우 그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예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는 부제목 추가를 조금 추가드려요. 요건 조금 이따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봤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 캔바의 맨 첫 번째에 보면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 캔바의 홈에 보면 템플릿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죠. 내가 만든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이 프로젝트가 작업을 할 때도 왼쪽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도 여기서 가지고 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것에다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디자인 중에 뭔가 요소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변경해서 쓰고 싶다. 이러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었던 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필요한 사진들, 특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 혹시라도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들은 여기 요소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할 때 다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요 사진으로 가시면 무료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을 찾아서 그걸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컬러 톤인데요. 이 컬러하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 요런 것들을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변경해서 예쁜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실 때 한번 눌러 보셔요. 자, 배경 이미지 변경할 수 있는 거. 여기는 다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가지고 가면 배경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바꾸시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배경 그라데이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더 내려가면 저랑 다른 분들도 있으세요. 구글 맵도 있고 별표 표시 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분들 있으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한 것들이 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자, 지금 제일 밑으로 안 내려가서 제가 더 안 내려가네. 됐다. 네. 자, 여기 별표 표시됨은 내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 요소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 별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오고요. 그러고 여기는 제가 폴더 해놨던 게 온 거고, 텍스트 투 이미지는 우리 AI 아트 할 때 지안님하고 한번 했었어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할 거니까 굳이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거는 폴더예요. 제가 만들었던 폴더를
제가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 여기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없습니다. 네, 요 밑에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앱이나 뭐 이제 폰으로 들어가면 더보기라고 하는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메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조금 뭔가 이걸 작업하면서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럴 때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메뉴가 요 아래로 계속 생깁니다. 내가 사용한 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 안에서 예, 여기 보면은 이모티콘도 있고요. 그러고 픽셀 같은 거, 픽셀베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픽사베이도 무료 이미지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면 아, 이래서 다르구나.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화면 취소가 안 되지? 키를 잘못 눌렀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템플릿을 하나 갖고 와서 이 템플릿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이제 쓸 건데요. 자, 템플릿에서 갖고 왔는데, 하나를 갖고 왔는데, 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모르겠어요. 이걸 쓸까? 이걸 쓸까? 뭘 쓰지? 라고 할 때, 그럴 때, 요렇게 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고, 요 창에다가 내가 선택한 거를 갖고 와서 두 개 중에 어떤 걸 쓸지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에서 정하시고 하나는 지우실 수도 있어요. 자, 창을 보시면 여기 창에 자, 여기가 작업 영역이에요.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인데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요 작업 영역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업을 여기는 한 칸 위로 올린다. 아니면 한 칸 아래로 내린다. 페이지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다 보면 페이지가 있으니까 페이지를 앞뒤로 보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궈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 창이 수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 잠궈 놓으면 저기 수정이 되지 않아요. 자, 옆에는 종이가 두 개 모양이니까 복사.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요건 복사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페이지를 추가. 새로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new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하나씩 생기고요. 여기 페이지 삭제 누르면 지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려고 자, 원하시는 뭔가 있으실까요? 명언이 있으시면 아까 사용한 게 이거였구나. 뭐 상관없으니까 자, 명언은 제가 따로 안 찾아왔는데 명언도 찾아드려야 될까요? 자, 각자 원하시는 거 네, 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했던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은 도전을 통해 그것을 얻는다. 라고 하는 요거를 좀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요거 잠깐만요. 창을 하나만 열어서 그래서 여기서 창을 입력을 좀 해볼게요. 아니면 그 검색을 해서 명언을 하나 지금 검색해서 하나씩 갖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 책 많이 보시잖아요. 책 보셨던 것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오셔도 됩니다. 어떤 문구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아까 찾아서 만들었었던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텍스트를 원하는 텍스트. 자, 한 번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 원하는 데를 다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다 되기도 해요. 또 안 되네. 자, 그러면 그냥 원하는 데 선택하고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밑에 이렇게 지우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럼 글씨를 좀 키우면 되죠. 자, 전체 창을 요렇게 키워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거 Alt 키 있었죠, 아까. Alt 키를 누르고 요거를 키우면 사방이 좌우 상하가 함께 늘어납니다. 좌우 상하가.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서는 쭉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키우시면 그러면은 전체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정렬을 배치하지 않아도 돼서 이게 좀 편해요. 그러고 이제 뭐 예쁘게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은 안 보이던 메뉴가 뜹니다. 지금 보시면 클릭했을 때 제일 위 상단에 뜨는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 자, 제가 다른 곳을 클릭하면 사라졌죠. 애니메이션은 있는데 그 옆에 사라졌어요. 자, 근데 다시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이것은 이 선택한 요소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에는 어떤 메뉴가 있느냐? 여기 텍스트의 폰트를 바꿔주는. 첫 번째는 폰트를 바꿔주고요. 자, 잠깐, 이거 지우고. 줌의 주석을 지우고 좀 확대해서 좀 잘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폰트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좌측으로 폰트들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글씨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색깔, 그리고 진하게 이탈릭체 옆으로 눕는 거, 그리고 좌우 이 정렬, 지금 가운데 정렬이죠. 글씨가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똑같이 정렬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정렬인 거고요. 좌측 정렬은 왼쪽을 기준으로 글씨들이 써지는 거고요. 우측 정렬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글씨들이 써지겠죠. 요거를 버튼을 요 부분을 누르면 계속 요게 좌측, 가운데, 우측, 좌측, 가운데, 우측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말머리라고 그래요. 글이 여러 개 있을 때 글 앞에 번호를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삼선의 화살표 이거 좀 많이 사용해요. 삼선의 화살표 요거를 초보분들은 많이 안 쓰긴 하네요. 고급 기능자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이거는 폰트와 폰트 사이를 작게, 가깝게, 멀게, 그 다음에 줄과 줄 간격을 좁게, 넓게를 쓰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중급 이상이 많이 사용하세요. 편집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안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한다 그러면 중급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옆에 삼선이 있어요. 삼선이 아니라 점 3개 땡땡땡. 점 3개나 삼선은 더 많은 메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수 있는 더 많은 메뉴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뉴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꽤 많아서 화면이 반 이상이 넘어가네요. 네. 뭐 밑줄이라던가 아니면 대소문자. 그러고 뭐 이건 텍스트 요거 한번 눌러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여기에 효과. 이 글씨에 대한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뭐 바탕을 색깔을 입힌다거나
뭐 글씨체에 그림자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서 동영상처럼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룹 해제라고 하는 게 그룹이 묶어져 있어서 그룹 해제가 떴어요. 어떻게 묶어져 있냐? 첫 번째 큰 글씨,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또 있어요. 점. 두 번째 작은 글씨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건데 두 개를 함께 묶어버렸어요. 왜 묶었느냐? 이동할 때 같이 다니라고, 짝꿍으로 같이 가라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이럴 경우 그룹을 묶어주는데 그래서 그룹 해제가 뜬 거예요. 그룹이 안 묶어져 있으면 그룹이라고 뜨고요. 이거를 묶어놓으면 그룹 해제라고 뜹니다. 그래서 요걸 또 요 그룹을 잘 사용하신다. 그러면 중급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치. 이 그림들이 제가 지금 책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놨어요. 책 위에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이 보이죠? 근데 책 뒤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안 보여요. 이것처럼 앞뒤 위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은 작고 어떤 그림은 큰데 작은 그림이 위로 올라와야 보이지 작은 그림을 큰 그림 뒤로 갖다 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 맨 앞으로 이동해라. 아니면 이 큰 애를 맨 뒤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기능을 줄 수 있는 게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또 요거 많이 사용하죠. 배경. 투명도라고 하는데 이따가 요거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서로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근데 요 잠금은 초보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잘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나중에 쓰면서 알면 되는데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이 안 움직이고 내가 이 위에다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작업하다 보면 얘가 자꾸 걸려서 움직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땐 얘만 선택해서 잠궈 놓으면 돼요. 아까 잠금이 있었죠? 페이지 잠금도 있고요. 요렇게 요소 하나하나의 잠금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기능들을 가지고 자, 폰트를 눌렀더니 폰트를 변경할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폰트를 눌러서 자, 더보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요. 폰트를 누르면 왼쪽에 폰트가 나오고 여기서 원하는 폰트, 아래 추천 폰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한글도 꽤 많이 있어서 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하고 여기다 요소 하나만 좀 바꿔볼까요? 요소를. 자, 따옴표로 저희가 인용 문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저는 여기다 꽃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네, 꽃을 지우고 여기서 혹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네요. 테두리 꽃 했더니 네, 이렇게 색깔이 안 들어간 것처럼 이거에 맞는 이런 꽃들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변경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꼭 꽃이 아니어도 본인 거 만든 거에다가 넣을 만한 것이 있으면 검색하셔서 요소 하나 정도만 변경할게요. 많이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요소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저도 항상 하지만 이게 기본이 제일 예뻐요. 여기 템플릿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그냥 템플릿을 사용을 해버려요. 아까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것도 여기에서 요거 위에 게 바뀌었나? 아닌데. 여기다가 요 템플릿을 사용해서 아까 제가 요거 만든 거거든요. 여기 2023만 넣었어요. 2023만 넣고는 그대로 그 템플릿 그대로 다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배경을 좀 더 다르게 넣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지 크게 변경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자, 작업을 하다 보면 메뉴 하나를 확인 안 했네요.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바꿨는데 아우, 이전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작업한 걸 되돌리고 싶어 하면 컨트롤 Z키를 누르면 이전으로 가요, 원래. 이거는 윈도우즈 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대부분 먹히는 키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키를 누르시면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다 취소가 돼요. 컨트롤 키가 있을 텐데. 컨트롤. 아, 예쁜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네.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Z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소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Z키는 예쁘게 없어서 여기 딱 이렇게 있어요. 자, 컨트롤하고 Z를 누르시면 모든 윈도우즈에서 대부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여기서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Z를 누르세요 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기능이 화면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전 되돌리기. 이전으로 되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누르면 누르는 대로 계속 이전으로 갑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창을 닫고 나서 다시 열면 기억 못해요. 얘는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창을 다 닫기 전까지만 기억이 가능합니다. 요걸로 이 되돌리기 컨트롤 Z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옆에 크기 조정이 있어요. 크기는 작업 영역을 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은 1:1 정사각형인데 스토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길어요. 네, 스마트폰에 이 화면으로 길어요. 자, 프리젠테이션 저희가 제안서를 내던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할 때 프레젠테이션은 옆으로 길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긴 게 이 보이는 스크린 자체가 TV나 모니터 보세요. TV하고 모니터가 옆으로 있다 보니 화면을 가득 채워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지금 PC나 이런 스크린에 이 세로 화면만 딱 보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죽는 화면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가득 차게 그 형식에 맞는 크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미지로 올리실 거면 1:1 정사각형을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해서 전체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전체 다 채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화면을 이걸 다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크기 조정 눌러서 여기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료만 가능합니다. 무료는 안 되세요. 그래서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정확하게 크기를 만들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 만든 거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건 스마트폰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PC에서 저장하는 방식은 오른쪽 상단에 공유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를 누르시고 공유해서 밑에 다운로드 누르시고 자, 여기 파일 형식이 있는데 저희가 PNG를 추천한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PNG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파일은 PNG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만약에 동영상이면 MP4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GIF를 여기서 사용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MP4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이미지로 저장할지도 생각하셔야 되죠. 자, 파일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선명도는 좋아지겠지만 파일의 크기, 용량은 커집니다. 자, 투명 배경 이런 건 나중에 보고요.
자, 여기서 모든 페이지, 지금 제가 첫 번째 페이지 작업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모든 페이지로 저장을 하시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라서 다시 또 압축을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보다는 그냥 다 취소하시고 원하는 페이지만 1페이지 선택하고 요것만 저장하시는 게 오히려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완료. 그러고 다운로드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내 PC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금 만들었던 게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여기 제목이 있어요. 요 제목은 지금 방금 제가 갖고 왔던 템플릿에 있었던 그 텍스트, 제일 먼저 들어간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이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게 이름으로 들어간 거고요. 요 부분은 내가 선택해서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죠. 기억할 수가 있죠. 명언이라고 써놔두면 여기가 이제 명언이 돼서 네, 조금 줄이면 이게 조금 안 보여요. 화면이 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요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명언이라고 뜰 거예요. 명언, 명언1, 명언2. 근데 지금 아까 영문으로 되어 있던 그게 있어서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파일을 그렇게 바꾸시게 되면 저장도 그 파일의 이름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PC는 여기까지만 들여다볼게요. 모든 기능을 다 보여드리면 그건 왕초보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이렇게 요소를 사용하고 그러고 텍스트를 변경하고 요 정도만 사용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우선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에서 캔바, 네. 자, 캔바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지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한글로 쓰셔도 돼요. 캔바라고 치시면 가장 첫 번째 캔바가 있습니다. 마침 업데이트가 있으니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요. 설치 안 되신 분들은 또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캔바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다 되면 실행해서 지금과 똑같은 설치를 어떻게 스마트폰에선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저희 PC에서는 메뉴들이 왼쪽과 상단에 떴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제일 아래 하단에 다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볼게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똑같이 바로 검색을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검색을 해서 원하는 템플릿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밑에 특별한 원하는 프레젠테이션이든 SNS 소셜미디어에서의 뭐 사용자 크기든 뭐 이런 템플릿을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추천 항목도 있고 최근 디자인, 내가 작업했던 디자인도 보이고 그러고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검색어들 그런 템플릿을 또 많이 보여줘요. 자, 근데 우리 화면에서는 분명히 PC에서는 모두 시작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시니까 제가 전체 화면을 양쪽으로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비교를 PC와 그 다음에 요거를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조금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 보인다. 가려졌다. 얘를 조금 줄여야겠다. 네, 이 정도면 보일 것 같아요. 자, 보시면 PC에서는 디자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디자인 만들기가 안 보이죠. 근데 디자인 만들기가 보라색이에요. 자, 스마트폰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보라색 플러스. 자, 뭐든지 플러스 한다는 건 추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 만들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플러스를 누르면 자, 화면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어떤 거를 만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 원하는 거 인스타그램 게시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선택하면 1대1 정 사이즈가 나오면서 갑자기 템플릿, 추천 템플릿 검색하는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내가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화면을 조금 내리셔도 돼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시면 요 부분을 아래로 쭉 내리면 네, 요게 내려가고 작업 영역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들은 왼쪽 아래 플러스를 누르면 메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가 PC에서 보셨던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 있죠? 왼쪽에 템플릿, 요소, 업로드, 프로젝트 해서 있었던 요것들이 스마트폰에서는 하단에 나타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플러스입니다. 보라색 같은 플러스이지만 홈 화면에서의 플러스는 작업 영역으로 들어갔다면 작업 영역 하단의 플러스는 내가 원하는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메뉴 여기 들어가셔서 추천 템플릿 같은 경우는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덮으면서 원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요. 옆에 요소를 누르시면 그 요소에 맞는 것들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PC에 있는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네, 오늘 찍은 사진들이 나와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있는 것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작업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고 파일 업로드한 거. 요거 아까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한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거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바로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 누르고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PC에서는 왼쪽에 업로드 항목이라고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요거 요렇게 너무 쬐끔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화살표로 한다면 여기가 요 아래 여기 업로드 항목 요렇게 됩니다. 네. 자, 위치가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면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선택해서 텍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내가 했었던 디자인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해서 쭉 있습니다. 자, 오른쪽 제일 끝으로 가시면 더보기나 앱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앱이라고 되어 있죠? 네. 더보기나 앱이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들인 거죠.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누르면 그게 요 하단으로 추가가 돼요. 지금 이 앱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옆쪽으로 만약에 제가 눌러서 사용을 하면 누른 게 요 사이로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다 보면 저 사람은 저기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라고 하면 나는 앱 속에 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천 템플릿으로 와서
추천 템플릿 방금 저희가 검색한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최근에 사용한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 그러면 하나를 톡 눌러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요거를 누르시면 하단에 메뉴가 생겨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니까 하단이 어때요? 아무런 메뉴가 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텍스트를 누르면 바로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떠서 편집도 저희가 여기 이 스크린 부분을 2번 클릭해서 글씨가 있는 곳을 2번 클릭해서 내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아래 편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바로 들어가서 편집할 수 있게 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는 거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색상, 그 다음에 뭐 가로 정렬, 뭐 좌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넘기면서 보시면 PC랑 똑같이 그 메뉴들이 다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요 하단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요 글씨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 글씨를 선택하고 아래 편집을 눌러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각자 원하시는 말로 적어 볼게요. 아니면 이런 거 하실 때 텍스트로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아예 그거를 보내놔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복사해서 사용도 합니다. 얻는다. 요거까지만 입력을 할 건데 하고 나서 보니 글씨가 또 약간 옆으로 넘치면서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아예 이 좌우 요 부분을 선택해서 좌우를 약간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폰트의 크기를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자, 폰트의 크기 한번 낮추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요 아무데나 요 바깥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어디 뭐 완료, 완성 아니면 V 체크 없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요 바깥을 그냥 딱 클릭하면 바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되셨으면 글씨를 조금 작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글씨를 다시 한번 톡 치시면 아래 메뉴가 떠서 글꼴 크기라고 있어요. 저는 글꼴 크기로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글꼴도 선택해서 변경해 주셔도 좋죠. 아, 글꼴을 먼저 한번 할까요? 글꼴 눌러서 밑에 있는 글꼴 중에 원하는 글꼴을 글꼴에 따라서 크기가 작으니까 또 밑으로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내려가네요. 자, 이런 경우 그냥 이렇게 되셨으면 자, 작업하시고 오른쪽에 X 누르시고요. 글꼴 선택하고 X 창을 닫고 다시 글꼴 크기는 여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손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가 있잖아요. 요 숫자를 누르셔서 직접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원하는 숫자로 52니까 저는 50으로 한번 그러고 자판에 이동을 눌렀더니 한 화면에 다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미세하게 변경을 하셔야 될 때는 숫자로 입력을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캔바가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작동이 잘 되다 보니 저희가 꼭 PC 앞에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대중교통 안에서 이걸로 다 작업을 하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급하게 외부에서 디자인을 만들어 갔는데 수정을 해달라고, 추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캔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추가를 해서 이거 파일을 그냥 바로 보내드렸어요. 굳이 PC를 안 갖고 있어도 노트북을 켜지 않아도 되는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캔바의 이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요소 하나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가 PC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요소나 뭔가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오려고 한다. 라고 하면 왼쪽 하단에 플러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 하단 플러스 누르시고, 자, 두 번째 요소를 한번 볼게요. 추천 템플릿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요소를 눌러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자, 요소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거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어떤 걸 검색해 볼까요? 행복. 행복에 관한 저는 자, 본인이 입력한 내용 중에 하나의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과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가 뜰 거예요. 뭐든지 다 같은 비슷한 계열로 가야 그게 통일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찾으신 사용하시는 문구 중에 그거에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보니까 행복, 해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저는 붙여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창 크기 좌우 다 변경할 수 있고 그냥 변경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더 많은 걸 알려드리면 부하가 정말 머릿속에서 힘드실 수 있어. 지금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오고 원하는 디자인을 갖고 오고 디자인의 텍스트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는 거 요것만 하셔도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얘를 좀 없애야겠어 라고 한다면 톡 누르시면 얘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 위에 휴지통도 보이실 거예요. 휴지통 누르면 없어지고요. 여기 플러스에 2장이니까 복사겠죠? 점점점이니까 더 많은 메뉴가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 X를 누르고 다시 갖고 오셔도 돼요. 네. 자, 없는 거는 바깥에 마찬가지로 이 전체 테두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웠어. 지우고 났더니 너무 허전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얘를 다시 복구해야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도 화면 상단에 있죠. 되돌리기 버튼. 되돌리기 버튼을 이용하면 이전 작업을 취소하는 거니까 지웠던 작업을 취소해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생성이 되는 요렇게 요 버튼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되돌린 걸 다시 원 상태로 복구 아니면 홈으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하늘을 향해 있는 화살표. 이게 영상 편집에서도 이 아이콘을 사용하더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화살표가 있는 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내서 그런가 봐요. 어디론가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던진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상 편집에서도 이게 저장하는 걸로 떠요. 자, 그거를 누르고 나서 보니 밑에 메뉴가 뜨는데 밑에 메뉴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네. 다운로드해서 내 스마트폰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똑같이 PNG 그러고 PNG를 누르면 PNG 말고 동영상이나 뭔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파일이 제가 아까는 PC 할 때는 3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1장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굳이 뭐 몇 장을 저장할래 묻질 않아. 1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하면 이게 저장이 바로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거를 보내겠니? 하는데 지금 보내지 않을 거니까요. XX하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는 또 보고 가야죠. PC에서는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게 다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안 보인다. 하나씩 봐야겠다. 자, 페이지에 우측 상단의 플러스를 이용하면 요게 새로운 창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새로운 창을 만드는 게 자, 새로운 창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복사하고 지우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스마트폰의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1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이제 페이지 중에 1쪽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누르면 자, 여기에 복사를 하던 삭제를 하던 추가를 하던 요게 있어요. 자, 추가하는 방법은 2개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빈 창을 눌러도 추가가 되고요. 아래에 추가를 누르셔도 추가가 돼요. 자, 똑같이 추가가 돼요. 그러고 복제. 요거를 똑같이 만드는 거 복제 가능하고요. 또 원하는 걸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있어서 여기에서 추가. 그래서 요 화면을 삭제할 거면 요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면 선택된 페이지가 삭제. 자,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1번 요 페이지를 복제 누르면 똑같은 게 2개가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 관련된 메뉴는 이렇게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X 누르고 오면 원래 작업하던 작업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뭐 이거를 지금 다 아시는 분들 같아. 내가 보기에 오늘 오신 분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은 한 5분 손꼽을 것 같고 나머진 다 아시는데 왜 오셨나 지금. 그래서 여하튼 마지막 한번 마무리로 정리를 하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알려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앞으로 중급 이상 분들은 계속 또 수업을 할 거니까 네, 오늘은 기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하튼간에 홈에서 PC를 먼저 한번 볼게요. PC 홈에서 디자인 만들기 1번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만들면은 종이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종이 크기를 만든 다음에 그 종이로 들어가서 왼쪽 여기 추천 템플릿에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요소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를 통해서 저장한다 라고 하는 게 PC에서 사용법이고요. 자, 스마트폰에서는 오른쪽 아래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창을 디자인 만들기를 하고 원하는 사이즈를 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빈 화면이기 때문에 아래에 추천 템플릿이 뜨거든요. 추천 템플릿이 뜨면 여기서 검색해서 원하는 걸 검색하시고 그거를 통 눌러서 선택하시면 템플릿에 있는 이미지가 옵니다. 이미지가 오면 수정하고 싶은 거 눌러서 바로 위에 삭제, 요소에 대한 메뉴는 하단에 있기도 하지만 요 상단에, 삭제는 상단에 있어요. 삭제를 한다거나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수정,
그다음에 뭐 글씨를 크게 한다거나 이러한 메뉴들은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와 요소들, 요소 추가나 뭐 이런 거 왼쪽에 플러스를 누른다고 그랬어요. 요소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완성이 되었다면 요걸 가지고 저장하는 거는 오른쪽 상단 하늘로 향해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그러고 가능한 특히 PC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에서 저장하실 때 한 장 한 장 각각 저장하셔야 돼요. 3장이면 3번 저장하시고 뭐 5장이면 5번 저장해야 됩니다. 왜 번거롭게 하냐? 한 번에 다운받으면 되지. PC는 한 번에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PC처럼 그게 조금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것보단 오히려 각각 저장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을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해나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면서는 오히려 이렇게 각각 저장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아니면 예전에 만들었었던 파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저희 이제 디지털 튜터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거 자료를 만들 때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걸 캔바에 들어가서 그냥 업로드를 시켜요. 그것만 잠깐 보여드린다면 만약에 작업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곳에서 하면 되는데 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에 기초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강의했었던 자료죠. 이런 강의 자료를 우선은 열어놓고 아무거나 열어도 상관없어요. 꼭 이거를 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누르고 아래 하단에 가서 업로드 항목 해서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 하고 오늘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오늘 요걸 하나 그냥 올릴게요. 제 사진을. 파일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업로드하고 나서 그냥 여기는 나와 버려요. 나오고 작업은 PC가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PC로 들어가서 자, PC에 들어가서 PC에서 업로드 항목을 한번 가볼게요. 업로드 항목을 가서 지금 다시 새로 불러오기 업로드 항목에 새로 불러오게 하면 그 파일로 가야 되나 보다. 이게 같은 거여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작업하고 나면 괜찮은데. 자, 느리시네요. 자, 업로드 항목에 가서 보시면 오늘 왜 그럴까요? 왜 안 뜨지? 당황스럽게 만드는군요. 자, 이미지에 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안 올라갔나? 업로드. 이유는 모르겠으나 올렸는데 안 올라갔네요. 다시 파일 업로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여기 뜨거든요. 어제까지도 작업했던 게 보이질 않으니. 이거랑 상관없이 원래 파일에 어떤 파일을 작업하던 거든 그거와 상관없이 떠야 되는데 가끔가다 컴퓨터 인터넷 상향에 따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근데 대부분 요렇게 해서 하면 여기에 바로 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수월했어요. 저도 캔바를 원래 미리 캔버스만 쓰다가 캔바로 이동을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주로 모든 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했는데 이번에 작업하면서도
작업 속도가 빨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이라. 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마 하시면은 가능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PC로 작업을 할 때 아주 수월하게 결과물을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에서 작업했던 걸 나중에 부분 수정을 하는 거, 그걸 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외부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난 거를 굳이 PC에 저장해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이용해서 옮기지 마시고 곧장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내가 작업한 디자인에서 저장을 받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아니면 모르겠는 거. 우선 완전 초보한테 먼저 초보자분들 질문을 받고요. 그 외의 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혹시 정말 이거를 사용해 본지 캔바로 10개 이하로 만들어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 뭐 채팅창에 올라온 게 있었네. 네, 채팅창에 한번 볼게요. 그러고요. 저한테 1대1로 보내지 마시고 가능한 전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김현향님 혹시 오늘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잘 쫓아오시고 계시대요. 퍼플레비님 오셨어요. 네, 이거 알려주세요. 폰은 압축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로만 다운로드가 된다라고 PC의 경우만 압축이 되고 폰은 여러 이미지여도 사진으로 된대요. 이건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아예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폰은 저는 PC처럼 될 줄 알고 항상 각각을 했거든요. 좋은 정보예요. 이걸 알려주시니. 자, 21장짜리를 한번 바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다운로드가, PDF 아니고 PNG로, PDF도 괜찮겠는데? 네. 그래도, PDF는 파일 하나로 만들어져요. PNG로는, 네, 근데 PNG나 JPG는 다 낱장으로. PNG, 근데 병합을 눌렀는데도 모든 페이지인데도 다운로드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이제 활성화됐다. 이게 시간이 걸렸구나, 많아서. 네, 병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네. PDF는 그렇고요. 자, PDF로 뭐 만들어지는 건 충분히 아니까. 페이지가 많아서 얘가 다운로드 이게 오래 걸렸네요. 네, 활성화가 되는데. 퍼플레빈이 왜 오셨어요?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이 가르쳐 주려고 오셨구나. 좋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 싶어서. 보라색 옷도 너무 예뻐요. 네. 캔바랑 같은 계열의 회사이신가 본데요. 보라색. 캔바가 보라색인데. 저희 이거 그 방장부장님 알아요. 받았던 그분. 네, 부방장님들 받았던 티. 네. 다음부터 캔바 수업할 땐 그거 입고 해야겠다. 왠지 캔바 회사랑 연결이 된 것 같은. 자, 그러면 다운로드 된 거를 제가 갤러리에서 확인하니 그러네요. 네. 낱장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얘 왜 순서대로 저장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저장됐을까? 파일은 순서대로 저장은 되지 않았어요. 순서 파일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순서대로가 아니라 가끔 너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적은 것들이 먼저 다운이 되고 요소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건 늦게 다운이 돼서 그게 조금 섞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일부러 이거 파일 큰 걸로 디자인 많이 들어간 걸로 사용을 해봤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여러 개 작업해서 저장할 때 굉장히 편하네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한 번에 여러 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왕초보를 위해서 했었는데, 네. 그러고, 자, 쭈니님 오늘 성공했어요. 쭈니님 잘 만드셨어요. 네. 그게 저희 D여행 미션 2예요. 자, 미션 2 오늘 하나 만드셨죠? 본인이 스스로 또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은 자꾸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중간중간 놓치셨어요. 녹화본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고 저장하는 것과 다시 찾아보는 것 자, 경주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자, 스마트폰을 얘기하시나요? PC를 얘기하시나요? PC요. PC요. PC에서 저장하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네,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자, 오른쪽 상단에 PC는 오른쪽 상단에 공유라고 하는 거 요거를 누르시고요. 메뉴는 똑같습니다. 공유 누르고 내가 어떤 걸로 저장할지 자, 다운로드, 공유에 다운로드, PNG인지 동영상인지 선택하시고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를 저장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완료 누르시면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자, 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네, 그러고 진숙님도 순서대로 안 나오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요. 네, 그거는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에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네요. 네, 앨범 보이시고 딱김따 하는데 프로젝트로 다운되어서 이미 하나가 이미지 아니요. 하나하나가 안 돼요. 네, 이미지 하나하나가 이게 안 돼서 이게 그거 한 PC로 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셨어요? PC요. PC로 하시면 PC에서는 압축이 돼요. 네. 제가 3장의 페이지를 함께 다운로드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름은 명언이라고 제가 줬어요. 그러면 자 가서 보면 바로 생기는 거 보셨죠? 명언 집이라고 하는 압축으로 PC에서는 기본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압축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R집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1번 PNG, 2번 PNG, 3번 PNG로 이렇게 되네요. 네. 얘가 광고가 창을 닫아버렸어요. 네. 자, 압축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PC에서는 이렇게 압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축을 풀고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은 이게 편하실 거고요. 이게 좀 능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지 하나씩. 저희가 그렇다고 이미지 막 한 번에 10장씩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네,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많아서 한꺼번에 저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그냥 하나씩 오히려 초보자들은 하나하나씩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PC로 작업하신 것도 퍼플레비님은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타그램 올릴 때는 맞아요. 모바일로 다운받는 게 훨씬 편해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 또 여러 장인 경우 한 두세 장인 경우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올리면 되니까. 네. 자, 그럼 그 외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저기 왕초보님 등장 우리 최경희님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저기 네. 만들었는데요. 네네. 제가 그룹으로 거기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제가 맞게 들어갔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그룹이요. 그 개인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왕관이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 오른쪽에 이렇게 V 표시가 있어서 눌렀더니 네. 그룹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팀 이름? 맞아요. 팀. 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건지. 네.
우리 최경희님 같이 돈 내고 사용을 하신다고 무료 팀 제가 만들어 드렸죠? 네. 네네네. 자, 팀으로 들어가셔야 유료로 5명 돈 낸 거 함께 쓸 수 있고요. 네네. 개인으로 가시면 무료라서 왕관을 네. 사용 못하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 팀으로 저처럼 네. 저도 팀이 짜여 있어요. 이 팀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개인으로 만들었던 것과 팀으로 네. 들어가서 만들었었던 디자인이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각각 네. 저장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라 나중에 이거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팀으로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희님 이제 좀 만드는 거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플레비님 팀장이시죠? 팀장일 음. 경우 나뉘지 않고 바로 합쳐져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팀장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팀이 해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남는지가 조금 궁금해. 아직 1년을 보내보질 못했으니까 1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팀장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긴 하셨어요. 그거를 가입하고 다른 분들을 등록해주고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신 본인이 나중에 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 디자인을 막 합쳐야 되는 이게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팀도 해체가 된다고 해도 이게 팀별로 디자인했던 게 별도로 저장될 것 같아. 공유가 호환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캔바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여기 들어가서 유료니까 뭐라도 이 명언 만들기가 간단하면서 예쁘게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반복 작업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질문 하나만요. 네, 그러세요. 네, 저기 다운로드 이제 저장하려고 들어갔더니 PNG 있는데 PNG 밑에가 투명 배경하고 파일 크기 저품질이라고 했는데 그 체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운로드 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네, 공유에 다운로드 들어가서 네, 여기에 PNG가 아니라 지금 PDF가 아니라 PNG로 했을 때 예, 자, 예. 요거는 원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투명 예. 배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뒷배경 없이 그림만 가지고 예. 와서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투명 배경으로 네네. 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네. 파일 크기 저품질. 파일 크기가 저품질이라는 건 파일 크기는 작아지겠지만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선명한 것과 초점이 좀 나갔거나 좀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나온 사진 중에 어떤 게 보기 좋으세요? 네, 선명한 게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품질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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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거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 마요? 네, 안 네. 하시고요.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음. 투명 배경은 가끔 사용해요. 투명 네. 배경은 저희가 저희 유료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페토가 나한테 있나 모르겠네. 자, 디자인에서 네. 정말 유료를 쓰면서 좋은 게 배경 이미지 지우기거든요. 네. 자, 업로드해서 제가 이전에 갖고 왔던 사진 중에 자, 배경 지울 만한 거. 내 사진이 가장 낫겠네요. 제 사진. 제필도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깨질 것 같아. 요 사진을 제가 여러 군데서 사용을 했는데, 자, 요 사진 같은 경우, 나와라. 갖고 와야 되냐? 아닌데. 클릭하면 오는데. 자, 뒤에 배경이 되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요걸 선택하고, 이미지 편집을 들어가시면 배경 제거 도구가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 배경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아. 아무 데나 갖다가 놓고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bg.co.kr 백그라운드로 가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뒷배경을 지우고 다시 네. 저장을 받아서 업로드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5단계의 작업을 그냥 클릭, 뒷배경, 배경 제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배경 제거가 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배경을 선택하고 색깔을 변경해 볼게요. 자, 색깔을 변경하면 뒤에가 변경되는 거 네. 보이시죠? 네. 네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배경, 만약에 이거를 캔바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 사진을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네. 했을 경우 이 뒷배경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런다고 여기서 하얀색으로 한다고 저장했을 때 뒷배경이 없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공유, 다운로드, 투명 배경이라고 하면 요 사진만 저장이 되고 뒷배경은 투명하게 저장이 됩니다. 자, 투명으로 저장이 됐었던 파일 하나 갖고 올게요. 자, 배경을 색깔을 줘야 투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 자, 보라색으로 해주고 보라색 아닐 것 같은데 이걸로 해주고 자, 업로드 했던 거 제가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자, 보시면 요게 투명으로 제가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한 거예요. 어느 색깔에나 다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러고 투명으로 저장하지 않은 거 보여드리면 요렇게 투명으로 저장하지 않은 경우엔 뒷배경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투명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뒷배경 없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만 투명 배경 체크하고 나머지는 저품질은 굳이 사용 안 하시게 될 거예요. 되셨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그럼 배경 제거하는 거 어디 하는 거예요? 배경 제거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걸로 한번 배경 제거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이미지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이미지 편집. 이미지 편집 누르고 들어가시면 왼쪽에 배경 제거 있습니다. 배경 제거. 네, 요거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최근에 사용해서 메뉴에 있는 건데 바로 밑에도 배경 제거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면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완전 깨끗하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약간의 손으로 수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우선은 대부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확대, 자, 아래에 퍼센트가 있어요. 이걸로 한번 확대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아래, 요 파란색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살짝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원래 거 되어 있는 애를 저기 이거 화면 크게 해서 보여드려도 되겠구나. 원래 걸로 보여드리면 요거는 완전히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투명 배경 저장을 하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투명으로 된 게 보이는데 여기에 안에서 투명을 메뉴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될 경우 100%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는 투명 배경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선명하게 더 잘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네, 또 우리 퍼플레비님 뭐 진짜 고급 사용자에다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퍼플레비님 캔바 강의자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캔바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 캔바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초빙을 한번 해야겠네. 네. 자, 말씀하신 게 채팅창에 올려주신 게요. PNG의 경우 JPG보다 압축량이 적어서 품질도 커서 그렇다라고 압축을 JPG보다 PNG가 압축이 더 적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 PNG는 투명 배경으로 가능하고 JPG는 투명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압축이 돼서 안 뒤에 돼요. 배경이랑 붙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PNG 기본 세팅 값이 PNG다 보니까 사진으로 만들면 기본 값이 PNG다 보니까 JPG로 바꾸거나 아니면 저용량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할 때 조금 더 압축을 해 준다 뭐 요런 거거든요. 근데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차라리 그거 할 거면 그냥 JPG로 하시는 게 더 깔끔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PNG는 투명을 만들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사이즈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 PNG 투명을 하지 않더라도 하려고 그 공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JPG는 이렇게 투명이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더 작은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PC나 이런 저희가 이동하는 이동 디스크나 이런 게 워낙 작기 때문에 파일을 몇 개 못 넣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품질에 대한 게 많았고요. 인터넷 환경이 느린 경우 이미지 큰 거를 올리면 뜨는데 창이 오래 걸려서 로딩되는 시간 때문에도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저희 나라 환경에서는 대부분이 좋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말 작업할 때는 디자인 작업하면 JPG로 만들어도 하나의 통 파일로 만들면 이게 전체가 보이는데 한 10초가 걸려요. 그러면은 보는 분이 답답하시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 잘랐어요. 잘라서 각각 해서 로딩을 시키면 이게 하나하나씩 로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초 정도면 전체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환경이 느리거나 그러고 뭐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때냐면 현수막을 제작할 때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말 커다란 사이즈로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 집안의 병 크기만한 현수막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 현수막 사이즈로 만든 걸 저장하시면 파일이 너무 커서 이 카톡으로 못 보냅니다. 카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품질로 저장을 해서 그걸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작업을 할 때나 그게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 필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시고 최경희님,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네. 시간이 네, 제가 방금 작업을 했는데 누르다 잘못 눌러서 홈을 눌러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없나요? 그럼요. 홈에 가시면은 네. 내가 방금 작업했던 마지막 네. 최근 디자인이 있어요. 최근 디자인? 네, 홈으로 가면 최근 네. 디자인에서 방금 제가 작업했었던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홈으로 가셨으면 홈에서 보셔요. 제일 위에 네네. 최근 항목 바로 밑에 네, 최근 디자인. 찾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캔바는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네.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딱 저장을 했는데 창이 바로 닫혔어. 그러고 가봤더니 저장이 안 된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는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작업을 저장하는 시간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장점이 어느 곳에서든 작업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자료가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정보를 주신 퍼플레비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